영화에서 쓰이는 소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특히 이제 이 아재들은 1편에 나왔던 그 가와사키 오토바이라든지 네. 포르쉐 911 여기 또 열광하거든요. 소품이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아, 소품, 특별히 어떤 소품? 아, 내가 아니, 일반적으로. 아유, 당황스러워. 박수 한번 하고 가시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점퍼가 좀 이번에 화제가 됐는데 네. 그 항공 점퍼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는 말할 맞아. 것도 없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이 탑건의 탐 크루즈보다는 약간 천장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유덕화가 탐 크루즈의 광팬이고요. 그 유덕화 자체가 탐 크루즈를 워낙 좋아해서 그 정전자 네. 같은 작품을 보면은 그 정전자가 그 탐 크루즈가 나왔던 그 레인맨 사실상 그대로 베낀 영화나 호프만이랑, 네.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천장주의 어떤 그 청자켓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네. 설정들을 사실은 그 자기가 봤던 이 탑건의 탐 크루즈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항공점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그 예고편에 그 보면 이제 그 등에 그 네. 마크 중에 그 대만 그렇죠. 대만 국기들. 국기가 있었어요? 그 지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탑건도 약간 중국 시장을 노리고 대만 국기를 지워버린 것은 그랬구나.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는데 본편에는 또 예전에 1편에서 입었던 대만 국기가 그려져 있는 항공점퍼가 그대로 나왔죠. 그것만 봐도 사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소품이 뭔가 정말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포르쉐도 나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왔었어. 뭐 그 머스탱기 그 수리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인기 많았죠.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 나오는 뭐 그 포르쉐 말고 딱 그 모델이 있어요. 예뻐, 포르쉐 예뻐. 911 네. 터보.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미치는 거죠. 차 좋아하시는 얼마나 분들은. 좋아. 차 좋아하시죠? 저는 그 차가 없으면 그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되게 뭐나 봐요. 지하 2층에 있는 제 차로 이제 지하 2층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이제 트렁크에 싣고 1층으로 올라와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그럼 제가 그 차 있는 데까지는 저는 갈 요량이 차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약주하신 다음에 대리운전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 차, 내 내 차를 핸들 다른 사람이 볼수 만진다고. 맞아요. 저 이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또 멀미가 좀 심해가지고요. 저는 그 좀 약간 극단적으로 약간 대리를 안 부르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온 날은 좀 음주를 좀 안 하는. 그냥 좀 있죠. 나를 잡고 오늘 술 마신다 그러면 놔두고 가시고. 그렇죠, 그렇죠. 주량은 어느 정도? 자꾸 개인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궁금하니까. 아니, 옆에 지금 유덕화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알았어, 좋아, 물어보고 좋아. 싶다니까. 저는 뭐 좋아요. 뭐 소주 한 병 반 정도? 적당하시네요. 그럼 오빠 언제 우리 날 잡을까? 빨리 오늘 잡아가지고. 그러면 음주 차 방송 넣고 한번 오시고 합시다. 한번, 네. 여기 1층에 편의점 있던데. 놓고 오시는 걸로. 뭐가 이렇게 협상 같은 거 안 들어오나? 이게 두껍사네 이렇게 한번. 좋네. 그러면 두껍삼 곧 저희가 아마 삼겹살의 역사를 하면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진짜. 삼겹살의 역사 있어요. 있어요. 이거 저희 뭐 모든 거 다 때려 박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한 겹살, 두 겹살, 세 겹살이야 되는데 왜 삼겹살이잖아. 맞네. 그치? 네. 또 삼겹살 이전에 8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겹살이 아니라 다 소금구이, 로스구이였어요. 네. 어느 순간 세 겹살이 아니라 삼겹살이 나왔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현대사가 바뀌었어요? 뭐가 맞는 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여기에 다 우리 재벌 다 들어가. 롯데햄, 제일제당, 용인, 돼지농장 다 들어가요. 조금 이제 헷갈릴 아니. 수 있지만 오늘 오빠랑 저랑 너무 흥분해가지고. 탐 크루즈 한국 오면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또. 삼크루즈.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삼겹살 나오는 영화로 삼겹살 나오는 영화 너무 많지 않나요? PPL 하면 되죠. 영화로. 초계 비행하고 돌아와가지고, hey, have some 삼겹살. 아니 저희가 그런 영화 다시 할 내부자들, 테니까 그렇죠, 그때 또 오시면 되잖아, 그죠? 내부자들 근데 부담거래. 아, 맞다. 내부자들에서 계속 구워 먹죠. 그럼 이거. 제가 옥상에서. 또 옥상. 하나 끼고 올 테니까 올라니까 제가. 네? 이거에 네. 우리 또 모히또 가서 한 잔 마시고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네. 많은 아저들이 이제 라면에 소주 이거 많이 먹었다니 옥상에서. 오늘 이분 굉장히 고급이시죠? 저요? 아니요. 저 노포를 좋아해요. 노포 좋아하시는구나. 주로 어디 가서 약주 하시나요? 약주요? 네.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해야 되나요? 체인점인가요? 프랜차이즈? 아니 오늘 주제를 김들레 순댓국? 탑건 말고 주성철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오늘. 어차피 편집장님이 센터 하세요 지금.
근데 그 탐 크루즈는 유난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탐 크루즈 얘기 나오니까 너무 어색한데. 요 진행병. 탐 크루즈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탐 크루즈도 한국 좋아하고. 네.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한국에 좀 친근하게 굴어서 그렇겠죠. 일단 까탈스럽게 굴지 않고. 장사가 잘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박스 오피스요? 빼놓을 수 없죠. 네. 아니 그래도 다른 배우들은 한국을 좀 무시했었잖아요. 뭐 건너뛰고 일본만 간다든가. 그래서 근데 탐 크루즈는 와서 예능도 많이 하고 막 한국말도 좀 하고 그렇게 친근함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키도 좀 적당히 작으니까. 그리고 그 이영자 씨 옛날에 이렇게 네. 안았던 그 장면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약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탐 네. 크루즈가 진짜 확실히 좀 한국에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 예전에는 그 영화가 이제 그 미국에서 개봉을 하면 한국에서 개봉하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개봉 못해. 지금은 뭐 편집장도 아시겠지만 그건 또 서울이 더 빨라. 맞아요. 부산은 또 맞아요. 한 달 더 기다려야 네, 돼.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굳이 서울 가서 영화를 보고 막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네 고스트바스터 봤나? 내 이번 겨울방학 서울 가서 내가 보고 왔다 이거. 허리우드 극장. 지방 것들 전 서울 지방 것들? 또 서울 악플 저는 달. 벗어. 서울 저는 완전 부산 대구 창원 너들 뭐하러 빨리 악플 달아라. 그것이 서울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에서 개봉작을 다 봤거든요. 항상 거기서 그리고 처음에 하잖아요. 네, 재밌었겠네요. 항상 좋았겠어. 너무 축하드려요. 어머, 편집장이 우리는 어머. 서울에서 극장에서 이게 필름이 안 내려와가지고.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E.T. 같은 경우만 해도 82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84년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당시에 이 탑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문구가 뭐였냐면 정말 거의 동시에 개봉한다. 미국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그 1년 뒤에 개봉하는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는 1년 만에 개봉하는 것도 엄청 이걸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외화 수입 가격이 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40만 달러? 그 당시로. 네, 그 당시 4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5억 원 정도였는데 이 탑건은 워낙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네. 빨리 보고 싶어하고 탐 크루즈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스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한 75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억 원 정도. 거의 두 배. 당시 돈으로. 네, 당시 당시 돈으로 오. 거의 2배 수입가로 이렇게 수입이 됐었거든요. 누가 수입했어요? 그건 어떤 영화사 그때? 삼형 필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입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탐 크루즈는 이미 시작 때부터 뭔가 이 탐 크루즈는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면 한국에서 빨리 개봉하고 또 이 친구는 또 한국에도 자주 오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친근감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한국 음식도 되게 잘 네. 먹었다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또 오면 서울에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자주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냥 그 막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 서울을 찍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숙박을 네. 잘 안 하죠. 근데 탐 크루즈는 이렇게 숙박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 파이너웨이 92년인가 그때 개봉했을 때요. 그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그 일본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한테는 아예 발언권도 안 주고 뭐 인터뷰 못하게 하니까 그때 톰 크루즈가 그걸 보다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발언권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블록버스터가 그 개봉을 할 때 보면 네. 한국까지 오는 경우가 예전에 많지가 않았어요. 90년대는 거의 한국에 안 네, 왔다고 기억나요.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뭐 일본 도쿄에서 하거나 혹은 뭐 싱가포르에서 하거나 홍콩에서 하면 네.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 안 오니까 일본으로 가거나 홍콩으로 맞아. 가거나 해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따거나 하는데 워낙 그 일본이나 그 홍콩에 가면 그 현지 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이렇게 발언할 기회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되게 일본 기자들한테 되게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탐 크루즈가 정말 상황을 정리했다고 볼 수 그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꼭 한국에 가겠다. 와. 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시니까 그 기억난다. 이게 왜 네.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냐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 뉴키스 온 더 블락이 한국에 내한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와 사람들이요. 스텝 바이 스텝. 네. 스텝 바이 스텝이고 뭐시기고 간에 그때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유일하게 현직 당시 인기 절정일 때 내한을 했던 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인데 조이라고 조이 터치 바이 터치 굿짝 얘네들이 내한을 한 거야 이게요. 이제 일본 찍고 네. 난리가 났잖아. 우리나라 드디어 위상이 88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이 됐다. 네, 네. 조이가 한국에 내한한다.
와가지고 뭘 불렀냐면 코리안 걸스라는 걸 불렀어요. 코리안 걸스. 기억나요? 나오나? 눈물이 야 조이가 오. 한국 여인들이란 노래까지 만들었다. 이 사기꾼들이 일본, 중국 갈 때마다 앞에 타이틀을 다 바꾼 거야. Japanese girl 일본 가면, 중국 가면 Chinese girl. 야 이럴 수가. 그런 아직 하여간 그런 와가지고 또 라이브도 안 해. MR 틀었어 또. 그래도 성의는 있네요. 나름 MR 바꿔주고. 틀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인데 당시 최고 상한가를 치던 탐 크루즈가 온 거야. 고마우신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톰 아저씨라고 불릴만 해요. 프로토콜 내한 때는 왔는데 막 팬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거기에서 그냥 예정에 없던 팬 사인회도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동안이나. 근데 우리나라 스타들도 그러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팬들이 이제 그 와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면은 뭐 약간 움찔할 수도 있고 여기 외국이니까 맞아요. 약간 경호원들이 이제 블락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다 사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진짜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 내가 저분들 때문에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되게 아 참 됐다 사람. 톰 크루즈 스페셜이 되고 있는데 이 편집자님은 그러면 이 다시 돌아도 탑건 시리즈를 포함해가지고 톰 크루즈의 가장 일생 역작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인생 역작요. 이거는 톰 크루즈의 정말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다. 아, 저 너무 많은데요. 정말 너무 많은데 사실은 탑건 매버릭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번에 보시고. 예. 아. 그 전에는 아이즈 와이드 샷도 좋았고, 네. 그리고 제리 맥과이어, 제리 맥과이어.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는데 아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는 아, 졌다. 아, 이거는 진짜 쇼미더머니 이것도 졌다. 예, 나올 수가 없는 영화다. 탐 크루즈이기 때문에 이 35년의 세월이 만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아니, 보통 진짜 무슨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속설에. 근데 진짜 재밌었어. 이거는 물론 뭐 CG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아져서도 있겠지만 그 스토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부한데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 그런 평가가 있죠. 근데 저도 보면서 아, 뻔하겠지. 뭐 좀. 응? 그러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전편만한 이랬는데. 속편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네. 뭐 터미네이터 2가 거의 뭐 예외적이었고 이거는 전편을 넘어섰다고 보시나요? 아, 그렇죠. 저는 전편을 훌쩍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탑건 매버릭을 5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 IMAX에서도 보고 4DX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 관을 이제 바꿔가면서 다 본 건데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이제 추석 프로가 또 별로 없어서 이번 추석 때도 한 번 더 볼까? 왜냐하면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안 내려갔나요? 그렇죠. 어. 혹시나 이제 추석 시즌에도 4DX 관에서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 4DX 관에서 보는 걸 그럼 추천드려요. 진짜 멋있겠다. 진짜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막 그 작전을 수행할 때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고요. 결정적으로 막 시동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따릉 떨리는 거. 할때 네. 그 엔진에 이렇게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기서 뜨끈한 열기. 바람이 나요. 오, 진짜. 네, 그래서 뭔가 좀 피곤하시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뭉치신 분들을 탑건 4DX 보시면은 아니, 지금 뜨끈하게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완전 애기들이 그 에버랜드 갔을 때 같은 표정과 진짜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간접 광고가 나왔어요 지금요. 별 5개야 지금. 온도 효과. 놀이공원 갔을 너무 때. 지나시고 또 4DX 관을 또 이렇게. 그렇구나. 아니 진짜 그 난 그렇겠다. 4DX에 다른 건 괜찮은데 물 튀어나오는 게 좀 그렇던데 피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듄을 볼 때도 네네. 듄에서 이제 그 잠자리 같은 비행정 있잖아요. 네. 그게 물을 푹푹 쏴요. 네. 그때마다 물을 막 아이 진짜 쏘지 마.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과도기잖아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지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가 네. 아쉽다라는 것이 영화의 주제인데 결국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1편과 2편에 공통된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 대사가 가장 감동적인데 1편에서 이제 그냥 그 생도였던 이 매버릭이 그 당시 이제 교관한테 듣는 얘기가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교관이 된 이 매버릭이 생도들한테 딱 하거든요. 그 대사 하나로 맞아. 정말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심지어 미국 영화인데도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네. 맞아. 한계를 모르는 것.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저는 약간 기억에 남는 건 그것도 있었어요. 발킬머가 그러죠. 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게 한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팀에 있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팀워크를 해치는 저런 친구들은 정말 거기서도 막 계속 제외시키려고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영화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는 생각하지 마라. 맞아. 타이밍 놓친다. 네. 그냥 본능이
이 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라. 맞아. 그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게 딱 맞아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하루 이틀 생각을 해봤자 항상 내가 악수를 두게 돼. 저는 생각 없는데 왜 자꾸 악수 두지? 악수할 때는 손 씻고 악수해요. 탑건을 보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슬픔과 동시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가 이렇게 건재해줬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그러면 우리도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기도 하고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이렇게 원투를 한꺼번에 몰아서 꽤 길었는데 둘 다. 진짜 자리를 안 뜨고 보기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여담이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네, 뭐. 탑건 스쿨이 만들어진 게 이제 베트남전 뭐 편집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은 것이 베트남전이거든요. 거기 뭐 한국전, 월남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은 미국이 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다 미화를 시키고 심지어는 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투 일꾼으로 나와서 이티들이랑 싸우잖아요, 이걸요. 그런 식으로 국뽕이 차오르는 영화들을 만드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과장하고 이제 미화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베트남전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대부분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들은 베트남전 영화들이 다 어두워요. 근데 이런 어두운 영화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정말 미국은 뭐가 되는 것인가? 간접적으로 이 젊은이들에게 스크래치난 젊은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 펜타곤이 의도적으로 만든 영화가 1편 탑건이에요. 아, 그게 힘내라. 의도적으로 만든 미국은 아직까지 강대국이다. 그 뭐 다른 얘기지만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4 팬텀기가 있었고 왠지 그 북베트남은 이제 미국기가 있었는데 제트기잖아요. 제트기는 2차 대전까지 있었던 도그 파이트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이제 미사일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걸. F4는 그래가지고 팬텀기는 아예 기관총도 없어요.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쏘아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베트남 군, 또 북한에서 또 온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해방공군이 네. 미국이 가지고 도그 파이트를 하는 거네. 베트남전에서. 여기에 미국 당국이 멘붕이 와가지고 제트기로 도그 파이트를 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해라. 라고 해서 1968년도에 베트남전이 한창 진행될 때 만들어진 게 탑건 스쿨이에요. 그 1편에도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이 미군 공군기 한 대가 12대를 격추를 시켰는데 베트남전에서는 1대3 정도로 그 확률이 확 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파일럿들 양성해야 된다. 라는 대사가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고의 파일럿인 이제 발켈머 네. 트로피 같은 것을 줘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트로피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걸 이렇게 받진 않는데 아, 네네. 예,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허용해 준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작품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미군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사실 이런 뭐 역사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영화로만 딱 봤을 때도 이런 거 허가를 내줄까? 전혀 못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시면 좀 더 그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미군과 싸웠던 군대는 북베트남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베트콩 네. 이거는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귀신 보는 거예요. 숲속에서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제 그 베트콩은 게릴라는 걸 알고 이제 참전을 했어요. 1964년도에 이제 그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네. 근데 자기들은 게릴라전 경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 때 뭐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사이판 전투에서 일본 게릴라와 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착각이라니까요. 걔네들은 게릴라가 아니라 정규군으로 입대한 일본 정규군인데 어쩌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가 된 거야. 게릴라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착각을 가지고 정글에 들어간 거야, 미군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는데 1965년도에 이 이아드랑 전투라고 있어요. 이아드랑 전투가 북베트남군이랑 미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상전을 벌인 거거든요. 여기에 미군이 정글에서 포위를 당한 다음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본부에 뭘 치냐면 브로큰 에로를 쳐요. 공습을 때려라 이 자리를. 우리도 죽고 적군도 다 죽자. 이게 브로큰 에로 신호를 보내는데 요걸 가지고 그린 영화가 이제 멜 깁슨의 그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아드랑 전투 1965년도
전투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지상전하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B-29로 그냥 쭉 융단 폭격을 해버리고 네. 처음엔 고엽제로 다 날려버린 다음에 소위탄으로 다 날려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호찌민 같은 경우엔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미 공군의 그 공군력이 강하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소련과 중공에 먼저 SOS를 쳐요. 네. 공군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지만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입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련과 중공이 발을 빼요. 그때 누가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지원을 해요. 거기서 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생각도 공군력 때문에 박살이 났잖아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양에서 제대로 된 남은 건물이 두 채밖에 없구나.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다 그래서 들어갔다고. 이 휴전협정 7월 27일 끝난 다음에 뭐 했냐면 공군력 강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베트남전이 이제 그 시작될 무렵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이미 폭격기 전단이 있었어요. 폭격기는 현재 우리나라 공군도 없어요. 그때 북한은 벌써 폭격기까지 있던 상태였어. 모든 하드웨어와 조정산 다 양성을 해놨는데 뭐가 빠졌냐? 실전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 이거 가서 실전 경험을 한번 하고 와라 해서 북한 공군이 비밀리에 북베트남 복장을 하고 마크도 조선인민공화국 공군 지우고 북베트남 마크 한 다음에 참전을 해요. 이 베트남전 때 참전했던 북한 공군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스쿨이 아이. 그럼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샌디에고 있어요. 그래, 샌디에고 너무 좋지. 제가 보면서 샌디에고 막 거기에서 해변에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입학 원서 넣어요. 너무 진짜 제가 괜찮겠어요? 가서? 브라보. 날씨 너무 좋은데 거기서 해변 좋더라. 그거 보면서 또 입학해요. 네. 오늘은 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지금도 끝날까봐 되게 아쉬워하는 중이거든요.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영화학자들도 그렇고 영화 비평가들도 그렇고 네.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갈수록 배우의 역할도 줄어들고 디지털 기술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이상 아날로그 촬영도 힘들어지고 네. 이런 또 영화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뭐랄까 아트 필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순도 높은 헐리우드 상업 액션 영화로 영화의 미래는 여전하겠구나 네. 라는 걸 느낀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네.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 영화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나 쾌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미학이라든지 어떤 예술 이런 것들로 이제 규정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헐리우드 최고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비슷해요. 뭐 아날로그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역시 우리 세대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아직은 그래 죽지 않았거나 톰 크루즈의 영원하라 막 이런 거. 저는 네. 우리 40대, 50대 아재들을 위한 이런 영화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블 시리즈 가면은 네.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저 삼겹살 불판 뒤에 메고 있는 애 이름 뭐냐고. 걔 이름 뭐지? 캡틴 아메리카. 삼겹살 불판 왜 그치, 구워 먹으면 맛있겠더라 어쩐지. 구워 먹어 그럼 이거 두껍다 이거. 헐크는 왜 바지는 안 찢어지는 저거. 너무 상의만 찢어져.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간 사람들한테 하면 쪽팔려요. 그러니까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아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탑건 같은 영화가 좀 많이 나와야 우리 세대를 돼요. 위한 영화. 워낙 또 제가 좋아했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희가 보내서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뭐요? 오늘의 총평 한마디. 정말 뭐라고 할까 아까도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이건 뭐 일취월장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뭐 들어도 남는 방송, 어떻게 우리 필기가 가능한 방송. 그리고 정말로 여기 지훈 씨가 앉아 있을 때랑은 다르게 우리 오라버니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박지훈 변호사가 못 보게 블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훈 씨 종종 스케줄 없을 때 편히 얘기해. 괜찮으니까. 요즘 그 재판이 많이 들어온대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으니까 우리는. 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떼꾸알 잊지 않으셨죠? 조떼꾸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편집장님을 좋아서 뵈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이 두 남자분과 함께했던 행운의 미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